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훈님. 네. 존 역할 맡은 배우 장지우입니다. 첫 공연을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존이 워크숍을 처음 사람들 앞에 선보일 때 이런 기분이었으려나? 그런 마음으로 저 나름대로 배우의 확신은 있었지만 과연 이거 열었을 때 객석에서는 또 어떻게 느낄지 또는 보는 사람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두려움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도 시작하고 나니까 즐기게 되더라고요. 네, 도훈님. 네, 안녕하세요. 존 역할을 맡은 배도훈입니다. 첫 공연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저도 긴장하고 당연히 떨리고 그랬는데 관객분들이 꽉 채워주신 그 모습을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제 편하게 행복하게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첫 공연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행복했다라는 기분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 역의 이혜준입니다. 네. 저도 엄청 떨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죽지 않고 밝은 역할, 또 행복한 따뜻한 작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오랜만에 안 죽어서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잔 역의 김수아입니다. 이렇게 객석을 꽉 채워주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저희 작품 재밌죠?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첫 공연보다 오늘이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상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남는 거다 보니까 저희 배우들도 그리고 연출님도 또 많은 스태프분들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잘 맞춰서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무대에 임하는 동안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 공연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준님.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역을 맡은 양희준이라고 합니다. 첫 공 때 저는 공연 때보다 연습 때 더 많이 긴장하고 떨어서요. 공연 와서는 이제 안 떨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컸어가지고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늘은 공연하고 다르게 긴장이 됐어서 연습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떨고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배우분들께서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출님 이재영 연출님은 어떠셨나요? 이제 첫 공 객석에서 보셨을 때 인사와 함께 소감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 맡은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저 우선 이렇게 14년 만에 틱틱붐을 다시 무대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배우들, 이렇게 출중한 배우들이 무대를 꽉 채우는 거를 기자님들 앞에 선보이게 되고 또 많은 관객분들이 또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연출님께 이제 여쭙고 싶은데 2024 틱틱붐에는 이제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 중에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중심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틱틱붐이 조나단 러슨이라는 작곡가의 그 1인극 워크숍으로 원래는 되어 있었던 공연인데요. 이게 멘트를 만들었던 조나단 러슨이 이제 죽고 나서 이 작품이 너무 노래들도 아름답고 이야기도 아름다워서 이제 묻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제 플리처상을 받은 데이비드 어반이라는 극작가에 의해서 3인극으로 다시 재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3인극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연을 해오다가 저희도 그랬었고요. 네, 최근에 좀 여러 나라에서 저희들이랑 비슷한 그 앙상블들 같이 추가된 좀 확장된 버전의 공연들 틱틱붐을 좀 많이 하게
돼서 저희도 지금 조금 더 많은 관객분들께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앙상블 분들 5분을 더 추가를 해서 공연을 조금 더 큰 버전으로 확장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앙상블 분들이 3인극일 때는 없었던 그런 좀 더 장면적으로 그리고 음악적으로 좀 더 풍부하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그리고 음악 감독님, 오민영 음악 감독님과 또 김영권 편곡자님께서 또 그래서 또 앙상블 분들이 더 들어가서 더 화려해지는 음악들, 풍부해지는 음악들 또 이렇게 새로 편곡을 또 해주셨고, 또 거기에 더해서 좀 더 락킹하고 그리고 좀 더 따뜻한 감성이 느껴질 수 있게 음악들을 전체적으로 또 편곡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달라졌고요. 그리고 대본 역시 그 데드풀 번역했던 영화 번역가 황석희 번역가님께서 되게 재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런 재치 있는 언어들, 그리고 시대를 넘나드는 적절한 언어들을 조금 더 다듬어서 대본이 이제 너무 옛날 대본처럼 느껴지지 않게 저희가 조금 더 다듬었었고요. 그리고 무대 역시 조금 큰 버전으로, 옛날에는 그 원세트 소극장이었는데 조금 큰 버전으로 옮겨와서 회전 무대를 사용하면서 또 LED나 하면서 또 그 입체적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실 이 공연이 존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공연이에요. 사실 거대한, 처음부터까지 거대한 존의 독백이나 마찬가지인 공연이어서 그 부분을 좀 잃지 않으려고 그 존의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 따라가야만 되는 그 관객분들의 그 시선을 잃지 않으려고 황석희 번역가님이랑 그 주제의식을 좀 계속 강화를 조금 시켰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진 무대에 좀 멀어진 관객분들이 좀 너무 멀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오늘은 못 보셨지만 LED로 그 존의 독백들을 조금 현장 생중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소극장보다 좀 더 가깝게 존의 내밀한 그 심리를 느끼실 수 있게 그렇게 여러 장치들을 써서 존의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불안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느끼시도록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연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사가 존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존 세 분에게 이제 여쭙자면 이 작품은 매우 연극적인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일이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퇴장도 없고 110분 동안 무대에서 존재하셔야 되고 존을 연기하는 그 희노애락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뭔가 이 존이 겪고 있는 일들이 뭐 당연히 무대 위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대단한 일인 것 같고 막 특별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일들과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의 마음이나 그런 뭐 심리 상태, 존의 희노애락 그런 것들이 남일처럼 느껴지다기보다는 그래 맞아 나도 저런 순간이 있었고 저런 아픔과 슬픔을 겪었지 라고 이제 오히려 조금 더 가깝게 내 일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도 존을 연기를 하면서 막 뭘 엄청나게 내가 막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다기보단 그 순간에 정말 솔직하게 느껴졌던 감정들을 최대한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혜준 배우님은 죽지 않은 역할을 하시지만 110분 동안 계속 무대 위에 존재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좀 힘들거나 그러신 거는 없으신가요? 네, 힘들어요. 네,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무대에서 110분 동안 그 한 인물로서 끝까지 꽉꽉 채워서 그 시간을 보낸다는 거는 저 자신도 그렇고 배우로서도 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생애 그리고 어떤 그가 가졌던 꿈에 대해서 저희가 감히 판단할 수 있을까. 처음엔 그 어떤 절실함을 저희가 가지고 가도 그게 존의 절실함과
크기 차이가 사실 좀 많이 났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연습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이들이 이 존이 꿈을 향하는 어떤 그런 가는 길에서 겪는 희노애락을 다 느껴주시면서 같이 가다 보면 결국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연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그 정말 하늘에 있는 조나단 나슨 님께서 이 공연을 봤을 때 정말 행복하게 공연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다 열심히 임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마음 놓지 않고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많이 와주시고 기사 예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우 씨는 어떠세요? 이 좋은 역할을 맡으시면서 어려운 지점이나 아니면 좀 잘 안 풀리는 지점이나 이런 걸 지금 이 자리에서 뭐가 잘 안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 다뤄왔던 기존의 드라마 폼을 가지고 있는 여러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특별한 폼을 가지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극이었던 애초에 그 최초의 형태에서부터 3인극 형태로 바뀌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8인극의 형태로 바뀌기까지. 근데 어쨌든 처음 써져 있었던 그 1인극 형태의 그 최초의 그 의도나 여러 가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 그렇다면 매력적이지 않거나 불편한가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극들이 있고 너무 다양한 폼들이 있고 어쩌면 포화 상태일지도 모르는 폼들이겠죠. 이렇게 새로운 극이 또 혹자는 불완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존중하고요. 그러면서 이 시점에 이렇게 새로운 폼을 가진 드라마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거 그거는 충분히 매력 있고 가치가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해서요.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긴 하죠. 계속 이렇게 안 해왔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 또한 배우로서 이 작품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 또 관객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크니까 하여튼 매일매일 올라가는 공연마다 우리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수아 배우님하고 미나 배우님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무대에서 보여주셨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조은의 서사로 가는 반면에 우리 1인 다역으로서 되게 많은 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미나 씨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공연 경험 자체가 이번이 2번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다 저떻다라고 얘기를 하기 조금 어렵지만 확실히 1인 다역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요소를 여기서 이렇게 해보게 될 줄은 몰랐었는데 상상만 해도 되게 짜릿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수아씨? 너무 재밌죠. 그간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만개하면서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따윈 없어요. 그냥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도 이런 나의 열정을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무대 뒤에서 꼭 그 한마디를 외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누군가에게 전달시키자라는 마음으로 연기를 하고 있고 제가 인물 한 명 한 명마다 최대한 숨을 살려주려고 진짜 인공호흡을 엄청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객분들한테도 그게 꼭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대본 읽으면서 세보니까 그냥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는 역할까지 합해서 한 8, 9개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수잔이 하는 게.
이런 역할을 언제 해볼 수 있을까? 지금 만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뭐 연출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틱틱붐은 만날 운명이었던 것 같다라고 제가 표현도 했거든요. 이 작품을 만나서 너무 많이 연기적으로도 또 뭐 배우로서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제가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서 진짜 이 작품을 안 만났으면 어떡하지?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막 이런 생각을 매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만큼 저한테 너무 감사한 공연이고 새로운 또 도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회사 장면이 있어요. 네,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드시는데 그 회사 장면에서 수잔이 저희가 주디 라이트라는 역할로 그 팀장님으로 나오거든요. 무태 안경을 쓰고 힐을 신고 나오는데 저는 그 역할이 그렇게 사랑받을 줄은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 배우들은 정말 직장인 분들처럼 회사를 다녀본 게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사실 적잖아요. 근데 그거에 엄청난 열광을 하시더라고요. 엄청 공감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등장해서 대사를 하자마자 되게 웃으시면서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신 뭔가 그 피로를 풀어드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연 끝나는 날까지 각자 회사에서 힘들게 견디다가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내가 다 풀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오셔도 좋을 만큼 너무 좋은 작품이고 좋은 배우들, 좋은 스태프분들이 함께 만든 공연이니까요. 기대 많이 갖고 극장으로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여드렸던 장면은 정말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요. 네, 꼭 극장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 마이클 역도 수잔 역 못지않게 이제 1인 다역으로 다양한 역할로 변신을 하시는데 두 분은 이 작품의 매력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의 매력은 일단 배우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배우가 무대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흥미와 매력을 느끼는 사람인데요. 마이클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존을 만나고 이런 행위를 하면서 보면은 만날 때마다 상태가 바뀌어 있어요. 마음 상태도 바뀌어 있고 메이크업 상태도 많이 망가져 있고 그런데 거기서 오는 쾌감이 있어요. 옆에서 동료로서 응원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존의 불안에서 마이클의 불안도 보이고 수잔의 불안도 함께 가면서 어떻게 보면 대개의 불안을 존이 보여주면서 거울처럼 약간 비춰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작품의 매력은 사실 관객석에 오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분명 공감하고 느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저희 모두가 수잔이자 마이클이자 존입니다. 때로는 존과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잔과 같은 때로는 이제 마이클 같은 선택을 하면서 저희가 살아가는데 극장에 오셨을 때 관객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는 과연 어떻게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지 수잔으로 계시는지 존으로 계시는지 또는 뭐 이렇게 둘의 어떤 그 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지 분명 보시면서 감동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공감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게 저희 작품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썬데이뉴스 김종건입니다. 네. 존역 새 배우에게 질문인데 배우가 되게 어렵고 힘든 직업인데 세 분은 29살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막내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막내군요. 가장 최근이니까. 그렇군요. 저는 진짜로 실제로 29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직업이 맞나? 이제 연극영화과 나와서 이제 뭐 데뷔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네, 데뷔하고 나서도 좀 길이 안 보이고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현실에 좀 부딪히는 시기가 있어서 30대에 괜히 철든 척하면서 네, 친구들 막 직장 삐까번쩍한테 다니고 막 정말로 마이클처럼 이렇게 자수성가한 친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게 그런 것들이 부러웠어요. 예전에 어릴 때는 예술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되게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자부심이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스스로 사라지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길이 맞을까 생각하다가 포기하려고 했을 때가 29살 그때쯤이어서 저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그때의 나를 다시 아주 불편했던 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찬란히 빛나고 있었던 저 자신을 마주하기 위해 이 작품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29이 아니고 뭐 39, 뭐 49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여주는 작품의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신과 마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극장으로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29을 잘 버틴 저 자신한테 그래도 좀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두 분. 네. 네, 제가 둘째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29이면은 제가 그래 좀 마음의 결정을 내렸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만해야겠다. 뭐 시작도 하기 전이지만 뮤지컬을 하지 말아야지. 그냥 뭐 이럴 거면 그냥 충무로 가서 우리 또 형들이랑 얘기 나눌 때 늘 하던 말처럼 충무로 가서 그냥 청소부터 하면서 배우는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그냥 이렇게 프로필 돌리고 촬영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래 차라리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랬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의 정리도 좀 필요했고 그냥 이 룰 그때와 지금은 이 시스템이 아예 다르지만 그때 룰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여러 이유로 그때는 좀 그만해야겠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해외로 갔었던 도망간 거죠. 도망갔을 해외 도피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아와서 지금까지 계속 쭉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렇게 또 재밌게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때는 되게 너무 컸던 고민이었고 저한테 엄청 큰 결정이었고 다짐이었는데 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그때 제가 좀 치근하기도 하면서 귀엽기도 하고 철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커다랗다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진짜 뭐 49이 되고 뭐 39이 되고 이러면 또 어떻게 느껴질까 이런 게 또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저는 도망갔던 시기였습니다. 네. 네, 두훈 씨의 29은 저는 사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29이어서 뭐 더 특별히 힘들었었나? 이렇게 그런 기억이 사실 잘 나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만큼의 버금가는 어떤 시련이나 불안이나 압박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자주 있었어요.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이 작품을 하기 전까지는 잠깐 그렇게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내 힘으로 내가 그래도 잘 이겨내 오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틱틱폼이라는 작품을 하고 나니까 문득 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항상 저를 아끼고 도와주는 뭐 수잔이나 마이클 같은 그런 친구들이 혹은 그 누군가가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 옆에 있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힘든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작품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됐고요. 앞으로도 주변에 이런 따뜻한 어떤 사랑과 응원과 도움으로 잘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고 그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저 뒤에 여성.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 박가영 기자라고 하고요. 연출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8인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틱틱붐이 올려지고 한 게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8인극으로 된 게 이게 처음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면 연출님이 이제 저는 원래 3인극 버전을 못 봐가지고 어느 정도로 많이 달라졌는지가 좀 궁금해요. 초반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조금 더 3인극에서 8인극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셨던 그런 이유와 그다음에 그 넷플릭스에서 틱틱붐 버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14년이 지나고 연출님이 새롭게 이거를 하게 된 게 이제 뭐 약간 넷플릭스에서의 영향 이런 것도 좀 있는지 왜 이걸 2024년 이때에 가지고 오시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8인극, 9인극이었나요? 뭐 그 정도의 저희보다 훨씬 더 큰 극장에서 한 걸로 저는 또 알고 있는데 그런 버전을 미국에서 작년쯤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적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어디에서도 좀 앙상블 있는 이제 틱틱붐의 공연 버전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인극으로 했을 때 굉장히 작은 소극장에서 사실은 뭐 소품이라든가 의상 체인지가 거의 없이 그냥 정말 독백과 연기 위주로 노래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네, 저희는 지금은 조금 더 구체화돼서 좀 장소라든가 소품이나 여러 가지 무대적인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설명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앙상블 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장면들이 좀 색깔들이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명으로 그냥 최대한 막 낼 수 있는 느낌이 되게 한계가 있었는데 앙상블 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되게 다이나믹하고 좀 드라마적인 부분들을 좀 보충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작품이 저도 예전에 한 2번 정도 이 작품을 스텝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예전에 했을 때랑 제가 좀 달라진 거는 느낌이 이 작품이 사실은 그 천재 작곡가의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천재 작곡가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노력해서 인내해서 결국은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작품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그래 너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노력해야 돼. 그냥 인내하면서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하기엔 지금 시대가 너무나 잔인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 그런 성공이나 꿈에 채찍질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래 니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뭔지 우리 알고 그게 우리의 길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 한번 봐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 너무 괜찮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바라보고 그리고 너네들 이미 너무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이렇게 저 자신을 좀 다독이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저희 세대들
또 어린 세대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